네, 제2회 강경문화제 야행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강경은 1920년대 조선의 문물이 다 모여든다는 강경포구의 명성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의 문물이 모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배들 또 많은 상인들이 북적댔던 그런 강경포구의 명성이 있었고요. 또 많은 문화재들, 지금도 남아있는 문화재들 사이에 근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 강경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강경을 이야기하고 또 아름다운 가을을 이야기해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시인 나태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세히 안 봐도 예쁘다.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죠? 앞에 계신 분이 그런 분 같아. 네, 정말 행복합니다. 선생님,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 또 보아왔지만 오늘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기쁩니다. 가까이 보니까 늙었지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더 늙었지요. 우리 집사람 이런 소리예요. 예. 익어간다는 유행어도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또 그렇게 썼어요. 네. 익어간다. 좋은 얘기예요. 네, 익어간다. 우리 선생님은 전국에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문화 행사도 많이 참석하시는데 오늘 이곳 강경에 오신 소감 좀 들려주세요. 강경은 그 말하자면 약간 울컥해요. 울컥하세요. 울컥해요. 왜냐하면 내가 강경 사람은 아니지만은 강경을 매우 사랑했고, 네. 그리고 강경에 대한 인연이 깊었고, 네.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계속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울컥하고 또 이 어떤 강경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볼 때도 강경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번창하고 네. 뭐 북적댔던 그 강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걸 알건 모르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와 보면은 네네. 거리 모습이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한적하고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울컥하고 조금 마음이 스산하고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강경이야말로 그 제가 참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 가다 보면은 이 앞에도 이 저런 건물 있는데 저런 건물들이 있었고 구 한일은행 건물도 있고요. 그 앞에는 그 병원 건물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약국 건물도 있었는데 인수당 한약방도 있었고. 예, 그 아들이 문인이라고 내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런 집들을 와서 일을 이런 때 정말로 내가 할 일이 없고 한가할 때는 강경 와서 네. 혼자서 와서 기웃거리고 네. 문이 열렸으면 들어갔다 나오기도 네. 하고 그때 이제 햇빛이 따라다니고 네. 그랬는데 햇볕이 따라다니고 역시 시인님의 표현이십니다. 오늘 와 보니까 더 햇빛이 더 밝으네요. 네, 가을의 절정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멋있다. 강경의 문화재가 참 많잖아요. 많아요. 네, 학교로 보면 그 강경상고 교장 관사도 있고요. 또 중앙초등학교 강당도 네. 그 시대의 건물이고. 그런 건 못 봤어. 네, 화교학교. 화교학교는 제가 그 아주 강경 옛날 얘기를 하면은 지금 20년대 강경 포구 얘기를 하셨는데 네, 53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네, 그 26살 때 제가 7살이었는데 아기들 7살. 네네. 넷을 낳고 군대 가셨어요. 그러니까 50년에 유교가 났는데 52년도에 가셨어요. 53년에 아마 종전이 됐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군대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제가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따라서 누이 동생을 어머니가 얻고 5명이 여기 그 세도나루까지 버스 타고 한산에서 네. 와가지고 그 황포도대로 건너서 여기 이 강경에 와서 강경 상고 그 운동장을 질러서 네. 그래서 그 개울을 건너서 걸어서
훈련소까지. 훈련소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훈련소를 가기 위해서는 세도에서 강경까지 배 타고 왔다는 거죠. 황포도 때. 황포도 때를. 이미자 노래에 나올 법한 네. 이게 돛대를 돛대를 타고 달아서 배로 움직이고 이 사공이 이렇게 노젓는 네. 그런 배를 타고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던 느낌이에요. 그 포구에. 근데 네. 이제 우리 실어나 주는 그 배는 하나였겠지.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건너 왔던 기억이 어렸을 때 가슴팍하게 나고 강경상고 운동장을 질러서 갔던 지금 보니까 거기에 교사가 들어있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었어요. 네. 꼬마가 보니까 7살 소년이 봤으니 더 넓죠. 넓고 네, 그리고 네. 그 검정 교복을 입은 그 학생들이 너무 너무 큰 어른들이 네. 학생이었어요. 학생들 멋진 학생들. 예,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참 그때는 훈련소에 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천으로 이렇게 막사만 이렇게 지붕만 하고 그랬던 그 훈련소인데 제2훈련소. 네, 1950년대. 예,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논산 육군 훈련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우리 아버지를 거기서 면회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혹시 선생님이 그 말씀 나오실까 해서 그 글을 제가 검색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강경을 기억한다. 그렇죠.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예, 강경 기억하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7살에 아버지가 자식 4명을 낳고 군대를 가셨어요. 네, 그런 세상도 있었어요. 네, 그 아버지를 면회 가던 그 과정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걸 보고 한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예, 나는 울컥했는데 그쪽은 먹먹했고. 네. 그게 그거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여기 옆 논산 훈련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한 10리는 가야 돼요. 또 한참을 걷다가 또 길을 물으면 한 10리만 가면 돼요. 근데 그 심리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심리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네. 상당히 빠듯하게 이렇게 이어진 그 제법 큰 그 논과 논 사이에 이제 이 농로 큰 제법 넓은 그때 농로가 넓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농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옆에 네. 벼는 아직 안 심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5월 말 정도. 네, 네. 근데 큰 네모진 그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똥이 있는 거예요. 똥.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외에? 예, 논을 논에. 크게 파가지고 네네. 둔봉처럼 파가지고 네. 그게 군데군데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저게 논산 훈련소에서 그 훈련병들 똥을 그걸 받아서 저기 모아놓은 거다. 그때는 똥도 인분도 훌륭한 거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쓰려고 네. 버리지 않고 거기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서 이제 네 아버지 있는 데가 가까워졌다. 네. 그러면서 얼마나 그리웠으면. 예, 그래서 그 똥을 보면서도 반가워하고 네, 네. 똥을 보고서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거기 우리 아버지 똥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 근데 그렇죠. 네 아버지 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똥을 보고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 네.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유. 우리 아버지 이제 면회를 했는데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동화책에다도 썼는데 그 막삼에서 그 멍석 깔고서 거기서 이제 면회를 했는데 그때 멍석 깔고. 어머니가 그때 이제 우리 집 넷째 걔도 이제 70이에요. 네. 넷째 아이가 근데 그 아이 여자아이인데 젖을 먹였어요. 네. 근데 옆에 있던 그 훈련병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서울에서 왔는데 저만은 딸을 두고 왔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딸이 그러라고 애를 그리워서. 줬어요. 네, 네. 젖을 바로 먹고 난 아이를 안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딸 생각이 나갖고 이 아이를 안고서 매번 추석추석했어. 그러니까 이 네, 애기들 위장은 저 병처럼 반듯하죠. 생겼잖아요. 반듯하죠. 반듯하잖아요. 네, 눕질 네. 않고 아이고. 올칵 해버려가지고 여기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버려.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막 수건 내서 꺼내서 이렇게 아유. 닦아드리려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딸 젖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기가 젖 흘린 거 괜찮아요. 툭툭 털고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이제 귀대하려고 끝내서 이제 가시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네. 내가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울었던가 봐. 아, 네.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되게 기분이 좋았대. 그쵸. 아, 나도 아버지를 나는 잊어버렸는데 네.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야, 네가 내가 군대 갔을 때 훈련 네가 병으로 있을 때 네가 면회로 왔는데 나 따라간다고 어떻게 거기를 따라가. 그래서 울었다. 그래서 네. 내가 돌아서면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 제 얘기 스토리예요. 아유. 강경이 그런 곳입니다. 네, 그곳에 정말. 제가 다시 와서 우리 예쁜 분 만나서 좋네. 선생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놀라실 거요. 그래. 황산옥. 황산옥. 예. 네. 아,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아, 네네. 황산옥. 나태주. 제비가 집을 짓는 처마 밑 달아낸 쪽방. 열어놓은 들창으로 밀려 들어오는 물 비린내. 운영 마을에 큰 물이라도 졌음인가. 강둑 가득 안겨서 몸부림치는 황토빛 울음. 어떻게 진짜. 그 황산옥 그게 그 개인 그 상호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그 여기에 추억이 많으시죠? 예, 이 팔도에 많은 사람들이 강경포구로 매기탕하고 네. 우여회를 먹으러 왔어요. 우여회. 우여회. 네, 그거 자기는- 진짜 맛있어요. 자기는 우어회라고 해요? 네네. 괜찮아요. 우어도 맞고. 우어회. 우여회. 우여회. 네, 뭐 난 다. 우여회인데. 맛있으면 되죠, 뭐. 그럼요. 아니 이 집은 우여회고 우리 집은 우어회고 네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이건 이제 그 제가 이제 누구랑 드셨어요? 친구들하고 친구 누구? 여자는 아니에요. 내가 여자들하고 잘 다니는 여자는 아니고 남자하고 술 먹으러 다녔는데 제가 알기로 그 현재 논산문화원 원장님이신 권선옥 권선옥은 자주 갔죠. 네 권선옥이 아기 때 원장님하고 아주 네. 아기는 아니고 문인으로 아기 네, 때 내가 네. 좀 선배해서 네. 권선옥 씨가 가끔 사주기도 하고 네. 내가 굉장히 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권선옥 씨가 사준 그 매기탕 참 좋았어. 근데 네, 네. 그 전부터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런 풍조가 참 그런 풍경이 참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달아낸 쪽방. 그렇죠. 그 집이요. 저쪽에 안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큰 방이 있고 그러고서도 방이 모자라서 추녀 밑에다가 추녀를 또 달아서 거기다 네. 쪽방을 냈는데 네. 여기가 제일 인기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제일 안쪽 그 안방이 이제 3번. 네.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네. 그 쪽방에서 한두 번 먹었을. 그런데 쪽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금강이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네. 약간 개발하지 않고 약간 그 좀 되게 내비툰 막 갈대도 있고 약간 무질서한 아우. 그 강이 보이는데 저 건너에 갈대가 있고 그리고 홍수가 진 그런 계절에는 이게 그냥 벌건 홍수가 네. 가득하게 흘러가는데 내 가슴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시를 쓰실 때도 이 단어를 쓰셨군요. 달아낸 쪽방. 지금도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지금은 그 모습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이제는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고 이제 서로 밝아져서 이런 걸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시인들도요. 본래가 이제 시 쓸 때 기본이 뭐냐면 정신 착란증에서 쓰는 거거든요. 네. 시 쓰는 것은 정신 착란이에요. 약간 미쳐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알아서 본인이 조심해야 돼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그럼요.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 착란 상태에서 쓰는 건데 이건 보들레르부터 중국의 저 송나라 때 구양수부터 다 그게 옛날부터 이게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건데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밝아져서 정신 착란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착란을 해야 돼. 네. 그랬었어요.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선생님 서천은 고향이시고 또 공주는 우리 선생님을 키운 곳이라면 논산은 아련한 추억이 많이 묻어 있는 곳이네요. 그리운 곳이죠. 그리운 곳이네요. 왜냐하면 그 여기 논산 강경에 왔다고 해서 내가 뭐 여기 뭐 이렇게 곡학 이렇게 굽여서 굴절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6살 7살 때 이제 여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가
장항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서 처음 본 곳이 여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내 꿈은, 나 부르긴 잘 불렀네. 내 꿈은 뭐냐면 네. 강경상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 아니 내가 아는 게 그 강경상고. 시대에 명성이 있는 학교였죠. 아니지. 강경상고밖에 몰랐으니까. 네. 중학교 15살 먹은 아이가 7살 때 봤던 강상을 기억을 해서 오. 강상에 들어가서 내가 빨리 은행원이 되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강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그 권선욱 씨를 만났고, 네. 그 전에 강상에서 나와서 시인이 된 박응래 선생을 만났고, 네, 그 네. 위아래로 만났는데 내 꿈이 강경상고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 강경이 매우 그리운 곳. 네. 그래서 제가 틈 있을 때는 가끔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아무도 모르게 햇빛을 따라서, 네. 햇빛이 내어주는 길을 따라서, 이제 야행 행사를 하신다면 달빛이 내어주는 길을 따라서, 그리고 골목에서 비치는 희미한 전등불빛이 내주는 길을 따라서 네. 당신이 한 발 한 발 걸어오다 보면 당신이 놓쳤던, 잊었던 옛 모습도 보고, 네. 정말로 그리워 사무치게 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네. 말하고 싶으네요. 아유, 네. 이 가을에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강경을 이야기할 수 있음이 참 행복하네요. 오늘 강경 문화제 야행 축제에 맞아서 우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부터는 시 얘기? 선생님 시 이야기 좀 네. 하겠습니다. 네. 시 얘기는 시시해요. 시 얘기 자꾸 시시에도 시시하다고? 이 가을에 가장 좋은 이야기죠. 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문예 당선.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또 등단 50년. 올해가. 네. 야. 고맙지요. 50년 동안 시를 썼어요. 약간 좀 불광불급이라고 그러는 말이 있는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앞에 건 이제 약간 도는 거고, 뒤에 미친 것은 도달한다는 뜻인데, 네. 야.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시집은 몇 권이나 있으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아니 왜냐하면 시집이 자꾸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그래서 네, 많이 늘었죠. 토탈 책은 150권. 와. 그리고 시집은 40 얼마 전까지 5권이었는데 지금 49권이 됐나? 네. 이 창작 시집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창작 시집이 있고요, 재탕 시집이 있고, 그래서 산문집이 있고, 그래서 내 책이 토탈 150권. 우리 저 문학관에서 이걸 조사하고 그 자료 정리하는데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헉헉대요. 왜 네. 이렇게 많으냐고. 많아서. 예. 미안하게 네. 생각해요. 네, 현재는 공주 풀꽃문화원 원장님이시고 또 한국시인협회 회장님이시고요. 네. 70세 이후에 베스트셀러 작가 등문 작가 인정. 와, 그 정도 대단한. 말해요. 그 정도 말해요. 내가 얘기할게요. 네. 71년도에 저기 신춘문예 당선을 했어요. 네네네. 이 고장에서는 신동엽 선생이 60년대 중후반부에 신춘문예 그 조선일보의 가작으로 등단하셨고, 네. 그 뒤로 제가 처음이에요. 신춘문예가 요즘엔 많이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데, 그때는 등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장에서는 신춘문예 두 번째, 네. 대전 충남에서는 두 번째 등단한 사람인데, 신동엽 네. 씨가 1번이고 네. 까닭이 있었어요. 이 가을에 참 그런 얘기인데, 그 제가 26살 때 5살 때 월남까지 갔다가 군대 제대하고 복직을 했는데,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여자한테 이제 뭐 결혼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프로포즈했는데 버림받고 그 상처로 네. 쓴 시를 내가 가망도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냈는데, 그게 신춘문예 당선이 됐어요. 네. 그 아픔과 그리움이 녹아 있었나 봐요. 뭐 녹아 있는지 뭐 그냥 거기가 살아 붙어 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시인이 됐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가 은인이더라고요. 네. 나를 버려준 것이
나를 살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들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한테 매우 불행한 일이 있으면 그걸 불행한 일을 탓하지 말고 뭐 사랑하라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라. 네.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다. 디딤돌이 된다.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그 여자가 저를 차주지 않았으면 저는 없었습니다. 그냥 선생님만 혼자 행복하셨겠죠. 행복까지는 안 하고 그냥 선생으로 정년하고 네. 그냥 그렇게 살았겠지. 근데 그 뒤로 내가 정년하고서도 내가 13년 동안 요즘이 내가 생애 중에 가장 바쁜 때입니다. 네. 책도 올해 내가 16권을 냈는데 네, 네. 올해 12월 안에 나올 책이 4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20권이 나오는데 어우. 내가 좀 약간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때 그 여자가 차준 덕분이다. 네. 그때 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자한테 이제 버림받고 그리고서 그냥 이제 헤어지고. 아니야, 그건 버림받는 거지. 예, 채고서 그리고 네. 저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향으로 와가지고 9월, 10월, 11월 매우 힘들더라고. 네. 그래서 북쪽 그쪽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제가 해졌는데 그 북쪽에서 북쪽을 11월을 바라보고 지금은 구름이 없지만은 11월쯤이면 구름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북쪽에서 오잖아. 그 여자가 보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시를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썼어요. 네.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대수발에서. 예 네.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mon다. 네.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한 게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기포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이런 아주 메랑콜리한 시를 썼어요. 네. 이런 시는 신춘문예 당선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예, 어쨌든 아우. 이거는 신춘문예 당선 안 된다니까. 근데 박목월 선생이 그냥 하도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아는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니고 예. 그 보석을 보셨죠. 얘 뒤에는 뭔가 있다 이거. 네, 시 네.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얘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를 당선을 시켜서 네. 시인이 되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가 50년이요. 네. 그 50년 세월 속에 우리 이 많은 시민들에게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일으켜주는 누구나 지금 애송하고 있는 시 있죠. 풀꽃. 네. 네, 네. 그 광화문 교보문고 네. 아름다운 내 마음을 울리는 글판에 그 시가 선정되기도 하고 또 초중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 풀꽃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그 좀 졸렬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졸렬하잖아요. 제가 모자 쓰고 있는 건 머리가 빠져서 네. 우리 집 사람이 나가면 모자 벗지 말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모자 쓰니까 예? 더 멋진 아니요, 신사분 같으세요. 아니 모자 머리가 빠졌기 때문에 모자 쓴 거예요. 그 머리가 빠진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 빨간 모자가 온 건데 이것도 누가 사준 건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졸렬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학력이 다인데 1등 전혀 간 적이 없고 생각도 그런데 내가 생애 중에 1등을 몇 번 갔어요. 그 네. 풀꽃 때문에. 네, 네. 교보글판에 실린 그 60, 70편의 시 중에서 제일 독자들의 지지가 높은 시를 찾아라 할 때 그게 1등을 선정됐죠. 1위로.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한 번 했고 네. 2020년도에 또 했는데 또 했어요. 두 번이나 선정됐어요. 서울 인간들이요.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한지 촌사람 자리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나한테 그 시를 들어간 걸 그냥 허락해 가지고 자기네들 그냥 안 되고 내가 두 번이나 네, 네. 1등을 했어.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도 그 풀꽃하고 내 얘기가 그 책에 제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1등이니까. 네. 누가 시켰냐?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독자들이. 그럼요. 시킨. 예. 네. 저도 길 가다가 풀을 보면 스님 씨가 생각나요. 그 자세히 보아지게 되고 네. 오래 보아지게 되고. 이 세상이 이제는 화원에서 기르는 아름답고 크고
멋진 꽃을 보면서 선호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자꾸 보잘것없고 버려지고 밑에 있고 해바라기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채송화도 보자. 아, 네. 이런 세상이에요. 네.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해바라기는 넘어집니다. 네. 근데 채송화는 넘어질 게 없어. 땅에 딱 붙어 있죠. 아주 이미 그냥 작아버렸으니까 나는 내가 채송화라고 생각하고 아, 네. 평생 동안 살았어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강경 좋은 날 이렇게 네. 이런 데까지 불려오는 좋은 사람이 됐네요. 풀꽃도 좋은데 풀꽃 2도 있고 3도 있어요. 네. 아우, 추억 같아요. 불꽃 얘기를 더 하라는 말씀 같은데. 네, 네, 네. 불꽃 일은요. 그게 무심히 쓴 글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시라고 생각 안 하는데 독자들이 그렇다니까 아이들 가르치면서 43년 선생을 했는데 43년 동안에 애들한테 무수히 말을 했어요. 너 안 이쁘다. 너 네. 사랑스럽지 않다. 근데 네, 네, 네. 선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엄마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 이쁜데 이쁘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자세히 봐야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예뻐지는 거예요. 네. 오래 봐야 하는 전제가 있어야 예뻐지는. 그래서 이 시는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기 위한 노력의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이거는요. 이 시를 지지해 주는 건요. 우리 마음이 많이 지금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그렇다. 너는 아니다. 저리 맞아요. 가. 네. 근데 이제는 더불어 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생하고 상생하고 동행하고 협동하고 응원하고 그러기 위한 우리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도 그렇다 하는데 사람들이 나도 그래요. 거기서 네. 이걸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도 그렇다 그 말에 힘이 나고 네, 무너졌던 마음들이 일어나고. 네. 선생님의 시는 그 짧은 세 문장으로 만들어졌지만 간결함 속에 따뜻함이 있고 네. 더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을 만큼 너무 원래- 조화롭고. 본래 시라는 것은 뺄 것도 넣을 것도 없는 것이 시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과 같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닮아가면서 네. 불경과 같은 경전과 같은 글이 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시는 뭐 특별히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이유가 들어요. 있죠. 내가 시를 외워서 썼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네. 색깔을 색깔을 알고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연인이 된다. 된다. 네. 이것은 비밀. 제가 외웠잖아요. 예.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제가 외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시를 책 속에서 갖고 온 게 아니고 다락 속에서 갖고 온 게 아니고 네. 세상 속에서 네. 다른 사람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뭐 외우지 말라게도 네. 외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외우고 쓴 것은 다른 사람도 외우기 좋습니다. 맞아요. 네. 선생님 시는 아무튼 쉽고 의미도 있고. 네. 선생님 또 이런 시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되뇌이는 시인데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행복이라는 시. 네, 네, 네. 정말 뻔한 거요. 위안이 되고 뻔해. 뻔한 뻔해요. 얘기예요. 맞아요. 네, 맞아, 뻔한 얘기예요. 맞는 말인데 너무 너무 고마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뻔한 걸 잊고 살아요. 네. 버리고 살아요. 뭉개고 살아요. 네. 그걸 우리가 그냥 한 대 맞은 게 있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뻔한 것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축제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우리가 뻔하게 해야 돼. 북적대고 만나고 맞아요. 비비고 그냥 밀접, 밀폐, 뭐 밀집 해야 돼요. 네, 네, 네. 해야 돼요. 왜? 그게 사람 사는 거죠. 그 모습이. 그럼요. 밀접, 네, 네. 밀폐, 밀집 해야지. 근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만나도 말을 하지 말래요. 그렇죠. 왜 말을 하지 말어? 말을 해야지. 네. 우리 아무튼. 지금 코로나에 지금 반대되는 걸 하는 거야. 그런데 네. 이게 바로 그런 게 뻔한 거. 그걸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행복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음 속에 또
뭐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네, 네.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거. 네. 그 뻔한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아주 나의 시에게 나이 씨에게 예 있어요. 네. 있어요. 그 글을 읽을 때 좀 찡해요. 그래요? 네. 그 나는 못 되는데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네네네. 아니에요? 네. 내가 젊어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시가 나에게 와서 나를 살렸던 것처럼 나의 시여 너도 가라. 가서 그렇게 하라. 네. 네. 시가 사람을 살리는군요. 제가 이번에 그 의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그 본부장 하는 이영문이라고 하는 그 의사하고 네. 대담해서 책을 하나 내려고 그래요. 네. 그 책 이름이 아직은 아닌데 출판사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시가 약이다. 시가 약이다. 예. 치료하니까 아픈 예. 부분을 낫게 하니까. 예. 네, 사람 네. 그 특히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맞아요. 우울증 우리 집 사람도 우울증 환자인데 아, 네. 우울증 환자가 왜 우울증 환자냐고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대.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겸손해서 남을 높이고 먼저 자기를 배려하고. 낮추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기면 남 핑계를 대야 내가 편한데 내 핑계를 대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 집 사람을 이해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네. 좀 짜증나도 좀 받아주고 내 참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한테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세로토닌이래요. 네. 그 호르몬 중에. 근데 이 세로토닌이 덜 나온대. 그래서 세로토닌으로서의 시를 주고 싶다. 네. 그래서 세로토닌 효과가 있는 시를 내가 골라서 그 의사하고 디스커션 그 논의하고 대담하고 네. 그래서 그걸 풀어서 책으로 내볼까. 아이고. 시가 약이다. 그 얘기요. 네. 풀꽃만큼 또 많은 힘이 되겠는데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강경과의 추억도 있고 또 많은 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는데 스님 살면서 해주고 싶은 한마디. 좌우명. 좌우명 많아요 나는. 네, 참 그렇게 많네. 맞네. 예. 젊었을 때는 최선을 다하자. 네, 그다음에 이제 중년 들어서는 빈이무첨하고 부의무교.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말고 네,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교만하지 말자.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는 오늘을 세상 첫 날처럼 맞이하고 오늘을 세상 마지막 날처럼 정리하면서 살자. 네, 그 같은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자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 뒤로 이제 정년은 뒤로는 욕 안 얻어먹고 밥 안 얻어먹자. 욕은 뒤로 얻어먹고 밥은 앞으로 얻어먹는데 네, 두 개 안 얻어먹는 것이 소원이다. 네, 그리고 요즘은 요구하지 않기, 거절하지 않기 네. 되게 어려워요. 아우 너무 말이 깊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보니까 요구해. 네, 어? 너 이리 와. 끊임없이 요구하죠. 내가 필요하니까 한번 안아볼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네,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절하는 게 좀 악수좀 합시다.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이가 저쪽 사람한테 너한테 그 힘을 실어줘야 돼. 네, 네, 그래서 너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 동안에 해충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조금 남은 기간이라도 익충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익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이러스 그냥 우리에게 그냥 엄청난 해충인데 그러지 말고 유익한 충. 그렇지 충. 유익한. 네, 그래서 너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너에게 도움이 되는 네, 네, 뭔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그래서 나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홍익 인간이라는 네. 말이 새삼스럽게 다시 그쵸. 좋아집니다. 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네. 우리 네. 할아버지 얘기요. 그렇죠. 네. 네. 스님,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벌써?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오. 스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아니 이 고장에 네.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분 없나? 있죠.
우리 논산을 지키고 강경의 네. 근대 역사를 지키는 지킴이들이 많이 계세요. 아, 한번 그렇죠. 모셔볼까요? 그중에 네네. 정말로 그 좋으신 분, 네. 강경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특히 강경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분. 네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한번 모셔보시죠. 네네. 네. 우리 강경 역사 문화원 연구원인 그 원장님이신 네. 윤석일 원장님이 아. 나와 계셔요. 아, 그러세요? 네. 아이고 한분 앞으로. 어디 계신지 선생님하고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네. 네. 좀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 네, 우리 선생님의 배려로 이렇게 또 기회가 됐네요. 논산의 근대 역사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가 힘든 부분인데 꿋꿋이 지켜나가는 정말 산 증인이세요. 그렇죠? 우리 강경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산 지가 이제 한 16년 됐어요. 아, 네. 처음에 여기 와서 살다가 어느 날 공주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네.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경은 근대 역사 보고입니다. 네. 그 말을 들으면서 근대 역사의 보고. 예,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참 소중한 게 있구나. 네. 그렇게 느끼면서 와서 찾아보니까 근대 역사를 전체로 묶어서 만든 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첫 번째 2011년도에 네. 근대 역사 보고 강경이라는 책을 만들게 되고 거의 한 10년 전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경 역사 문화 연구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근대 역사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 문화 연구원을 만들어서 네. 내년이가 10주년입니다. 아, 네. 예, 10주년을 앞에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네. 그동안 이제 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근대 역사 문화 학교, 네. 역사 문화 학교를 금년에 7년째 지금 네, 하고 네. 있고요. 아우. 도슨트 훈련학교, 그러니까 해설사나 안내자 훈련학교를 금년에 2회째 지금 거의 맞춰갑니다. 네. 그렇게 근대 역사 문화를 지키기까지 좀 많은 분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정현수 원장님도 계시고 예, 예. 또 김무일 예.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조직이 1대 원장이 정연수 원장님이시고 네. 예, 정말 2대가 강경을 사랑하시는 분. 예, 예. 지금까지 끊임없이 네, 네. 글을 쓰시고 네. 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네. 그 역사문화 연구원들이나 이 도슨트 훈련 받은 사람들이 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논산문화원 원장님이신 권선옥 원장님. 예, 우리 큰 역할 하시죠? 우리 그 자문위원이십니다. 네. 초창기부터 자문위원들이 네, 박사들이 상당히 많고 네. 열심히 협력해 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논산 있기에. 그 원장은 지분 아마 연무대일 텐데 네네. 강경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어렸을 때 이 강경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네, 많을 거예요. 많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하숙도 하시고 그래서 강경을 배경으로 시도 많이 쓰시고 네네. 너무나도 우리 존경스러운 논산의 분들입니다. 자랑이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조선 그 후기 학자 글 중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때는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전에 보였던 것과 다르게 다르다. 보일 것이다. 네네네. 네. 그 용준 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죠. 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그때 알게 되면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전에 보였던 것과 다를 거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제 사랑해서 알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정신을 받아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그래서 알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으면 좋겠네. 네. 우리 강경에 보니까 교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렇죠? 강경에는 또 교회 역사도 남달리 있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 옥녀봉이 있던 네. 1896년에 세워졌던 1896년. 예, 네. 그
한국 최초 침례교회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남북도 개신교 1호가 네. 옥녀봉에 있었습니다. 네, 네. 공주에 있는 그 뭐 영상 영명학교 그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먼저지요. 아 그렇습니까? 최초의 침례교회가 옥녀봉 그 옆에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가까운 여기 저기 어딘가 우리 저 김대건 신부 오신 데가 여기 예. 여기 저 인접해 있잖아요. 예, 원래 이제 1884년도에 여기 이제 강경 폭우로 들어오셔서 구순의 집에 계시면서 사목 활동을 하셨다가 여기 올라가셨죠. 강경 논산에서.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강경이죠. 그래서 논산에 대건고등학교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연관이 있겠죠. 천주교에서 세운 거니까. 네, 김대건 네. 선생.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라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정신 문화를 주도했던 그 사건들이 강경서만이 일어납니다. 네. 사실 충청남북도 3.1 만세 운동이 대규모는 최초가 옥녀봉에서 일어납니다. 네, 네. 500명이 있었고요. 그 운동은 저 천안 아우네 장터보다 더 컸습니까? 22일 먼저입니다. 먼저입니까? 예. 그걸 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네.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한 네, 거죠. 유관순 열사의 아우네 장터보다도 먼저다. 여기가 먼저입니다. 오, 그리고- 그리고 그만큼 깨였기 때문에 그래. 그럼요.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가 최초 사건이 강경서에 일어납니다. 아우, 이건 네. 대단히 중요한 네, 네. 그런 사건이고 강경의 자부심이 네. 이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지만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었고 또 이제 일본 역사 수업 거부가 강경서에 일어나요. 네. 이게 총독부를 통해서 우리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 말고 이제 일본 역사를 가르쳐라 그런 명에 의해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을 딴 데로 보내고 일본 선생이 와서 일본 역사를 가르치는데 네. 초등학교 5학년들이 그 수업 거부를 했어요. 그 놀라운 일이죠. 네, 네. 역사 의식도 투철하고 우리 강경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가 10점이나 있어요. 네. 그런 많은 근대 역사를 잘 지키고 또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실 우리 윤석일 원장님 정말 오늘 그것뿐 아니라요. 네. 지금 등록문화재로 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가 많아요. 현재는 9개를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어요. 10개 말고 예, 그 네. 11월 13일 날 그 심사를 합니다. 여기 네. 현장에 와서. 아,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할 텐데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근대 건축물이 조금씩 살아있는 것들이 한 180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정말로 복원해. 예, 우리 전국에서 강경이- 제일 많은 그런 숫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제가 있습니다. 목포에 가서 놀랐는데 예. 가까운 강경에 와서는 더 놀라야 되겠네. 목포보다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와. 제가 목포를 저는 많이 여기 살고 가봤어요. 있음에도 그래요? 그런 줄 몰랐어요. 아니 목포보다 많다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 강경을 지키고 근대 역사를 또 잘 보존해서 네. 또 국가관을 확실히 하는 그 역할에 큰 또 앞으로의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 원장님 모시고 이제 그냥 크로징 하시죠. 네, 네. 계세요. 네, 오늘 제 2회 강경문화재 야행 이 축제를 맞이해서 귀한 분 우리 나태주 선생님 또 우리 윤석일 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강경에 대한 이야기,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많은 축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